시험은 잘들 보셨어요? 이번에 컷이 8, 9, 8, 1 지금 2학년 기준이에요, 그죠? 그래서 7, 0, 5, 9 뭐 이렇게 나왔어요. 2m는 이제 공부 거의 안 한 거죠. 2m는 거의 안 한 거죠. 이게 3학년 가면은 이렇게 뭐 8.9점씩 차이 안 나요? 이 국간이 많이 나면 한 몇 점? 한 6점 정도, 그죠? 한 4점에서 6점 정도 차이 납니다. 이렇게 8.9점씩 차이 안 나요.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는 뭐예요? 공부를 안 하는 거죠, 그죠? 그냥 대충 보는 학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2학년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마지막이죠, 이제 요 바뀌는 시험. 그러니까 지금 지금 3학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문학 17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문학 17, 그 다음에 이제 선택 11문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3학년들이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은 아직도 이제 옛날 구형 문제를 아직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딱 내년까지만 이렇게 또 가고 다시 이걸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재수를 하면 좀 골치 아픈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그죠? 다시 이걸로 돌아오는 거니까 이해는 하시죠? 지금은 이제 여기 선택으로 도망가면은 문법 안 해도 되잖아요. 여기 혹시 엄매하는 학생 손 들어보세요. 엄매를 할 학생 아무도 없어? 다 화작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아, 예. 네. 들어오세요. 뭐, 쌤 이름도 얘기 안 했네요. 쌤 이름은 이게 이제 쌤 이름이고요. 한 20년 정도 수업을 했는데, 또 항상 학생을 새로 만나면 떨려. 여러분 안 떨려? 나는 새로 만나면 항상 떨려. 뭐, 수업을 들을지 안 들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이번 모고 특강을 해달라고 그래서 지금 쌤도 어쨌든 뭐, 시간을 낸 건데요. 지금, 요렇게 보는 이제 마지막 학년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그래서 지금, 엄매를 하면 지금 1번부터 10번까지는 뭐예요? 화작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11번부터 지금 현 상태 여러분이 본 시험지 이거 2학년 거는 이제 그 다음에 15번까지는 뭐예요? 문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은 이제 문학이 몇 문제? 15문제고 비문학이 15문제 이렇게 실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마지막 케이스인데 지금 2학년까지는 요걸로 보다가 3학년 끝내는 이렇게 갔다가 만약에 재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일로 가는 거예요. 오케이? 지금은 이제 도망갈 수가 있지. 어디로 도망갈 수 있어요? 요거 둘 중에 하나로 도망갈 수가 있죠. 네. 늦게고등학생 시험지 있어요? 시험지 있어?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이건 그대로 화작이죠. 여기 이제 선택의 화작이고 그다음에 이제 얘가 이제 뭐하고 붙어요? 매체하고 붙어서 이제 뭐가 돼요? 이제 화작을 할 거냐, 엄매를 할 거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이제 3학년 때 이제 화작을 하는 학생들은 그냥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만약 이제 그냥 타이틀만 달아놓는 거죠, 화작이라고. 그래놓고 이제 뭐해? 당일날 가서 보는 거야 그냥. 평소에 국어 실력으로. 엄매를 하면은 피똥사면서 좀 한 2, 3개월 공부를 해야 돼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게 3학년 때 요걸 하면은 좀 좋은 점이 있지. 뭐가 좀 좋아요? 시간을 줄일 수가 있어. 시간을 여기 이제 비문학에 던질 시간을 좀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엄매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화작은 무조건 읽어야 되잖아. 근데 엄매는 안 읽어도 뭐 그냥 대충 많이 본 문제 같은 경우는 다음 걸 읽고 물음에 답하셔. 이제 1번 문제 1번, 2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안 읽고 이제 1번하고 2번을 풀죠. 그 다음에 이제 3번이 여기 붙어 있고, 그 다음 뒤로 넘어가면 이제 4번, 5번 이렇게 돼 있어요. 3학년 문제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 6번부터는 뭐가 돼요? 매체가 돼요. 여기서부터 똑같아요. 뭐하고 똑같아? 여기 이제 화작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1, 2, 3, 4, 5번을 좀 빨리 풀 수가 있어요. 뭘 하면은? 문법을 하면. 근데 이제 노력을 해야지. 이제 한 2, 3개월 정도 바짝 이제 그 기본적인 어떤 문법 규칙을 익히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한 2, 3천 문제
무조건 문제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노력을 좀 해야 이제 이 엄매.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화작을 선택하면 문제가 뭐냐면 이거는 저기 그 불안해요. 항상 이게 내가 점수를 잘 맞아도 잘 볼 수 있을까? 물론 뭐 엄매도 뭐 약간 그렇긴 한데 그래도 여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자기가 투여한 시간이 있으니까 그 자신감이 좀 다르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푸는 속도도 아무래도 엄매가 좀 빠르고요.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뭐 2학년 같은 경우에 지금 1번하고 10번 같은 경우는 쌤은 벌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하면 되잖아. 그죠? 1번 10번 안 하면 되잖아요. 만약에 화작으로 도망갈 거면 11번부터 15번 버려도 돼요. 그죠? 근데 재수하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야. 이제 이거 무조건 다 해야 돼. 그죠? 다시 돌아가야 되니까. 지금 아직까지 이제 내후년 그죠? 내후년 그 시험지는 아직 안 나오는데 내년 돼봐야 이제 시험지가 이제 그 평가원에서 아마 나와가지고 어떻게 이제 시험을 볼 거다라는. 근데 아마 이렇게 다시 돌아갈 거예요. 아마 이렇게. 여러분은 이제 이걸로 시험을 보게 되는데 시간은 남아요? 부족해요? 8시 40분부터 시험을 보잖아요. 8시 40분부터 시험을 해가지고 이제 9시 15분까지 저기 그 선택 과목하고 이번 시험은 좀 달랐어요. 고3 같은 경우에 이번 시험은 좀 달라겠는데 왜냐면은 엄매가 너무 어렵게 나와가지고 원래는 한 2점 정도 차이 나는데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4점? 엄매가 너무 어려워서 엄매가 너무 어렵고 너무 지역적인 문제가 튀어나와가지고요. 지금 올해 고3 문제는 좀 9월 문제는 좀 문제가 있었죠. 어쨌든 지금 2학년들이죠 다들. 3학년들 아니죠? 3학년 수업도 이따 할 건데 그래서 지금 선택 과목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학을 요때까지 다 끝내야 돼요. 몇 문제예요 총? 2학년은 좀 달라요. 알겠어요? 3학년 얘기하는 건데 지금 3학년 2학년은 솔직히 뭐 이거 뭐 성적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잘 보면 기분이 좋고 못 보면 뭐 기분 좀 나쁘고 뭐 그냥 치우는 거지 뭐. 중요한 건 여기에 여기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건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학생들은 1번부터 10번 그 다음에 11번 좀 어렵네 그러다가 이제 문학 좀 풀다가 이쯤 가면 어떻게 돼? 힘이 다 해가지고 아예 찍지 뭐 이렇게. 안 그래? 아니 이걸 완주할 능력이 없다니까. 완주할 능력이 이게 기본적으로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있잖아요. 이 완주할 능력이 있는 학생들이 별로 없어 생각외로. 이 체력을 기르는 게 되게 중요하다니까. 그래서 3학년들 같은 경우에 1등급 나오는 친구들은 대부분 요렇게 돼요. 8시 40분부터 9시 15분까지 선택문학을 끝내요. 늦어도 한 8시 20분 정도. 빠르게 끝내는 친구들은 한 9시 10분 정도까지. 요거 17문제 하고 요거 11문제를 끝냅니다. 그럼 몇 문제예요 총? 28문제. 28문제를 30분 만에 풀 수 있어요? 있어요. 어떻게? 연계가 돼요. 3학년 때는. 연계가 된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몇 프로? 50% 연계되죠. 50%. 50% 연계되는데 문학 같은 경우에 이번에 8지문 나왔는데 8지문 중에서 6개 지문인가가 수특에서 튀어나온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 여기 지금 여러분들 본 거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여기 다 처음 보는 지문들이잖아. 그죠? 근데 3학년 보는 지문은 가사작품이나 고전소설, 그 다음에 현대소설은 연계가 좀 요즘 잘 안 돼. 한 5년 전부터 연계가 좀 잘 안 되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는 현대소설도 연계가 잘 됐어요. 70%던 시절은. 알겠어요? 그래서 문학이 체감률이 거의 한 90% 가까이 됐어. 그 다음에 비문학은 수특책 사놓고 보지도 않았어요. 알겠어요? 근데 요즘은 거꾸로 가가지고 문학이 한 체감률 한 70% 정도, 60% 정도? 그 다음에 비문학도 체감률이 좀 높아요. 요즘은 3개 지문 정도 나오면 그 중에 한 50% 절반 정도는 본 거예요. 물론 뭐 이번 시험은 좀 더럽게 나왔지. 뭐 추궁기 잠깐 이렇게 그냥 추궁기만 나오고 밑에 거 다른 거 나오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기초 어휘만 똑같은 거 하나 던져놓고 연결합시고 이제 EBS에서는 광고를 하는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이제 뭐 이거하고 이제 비문학 수특을 있잖아요. 좀 빡세게 하면 뭐가 돼? 연계가 된단 말이야. 알겠어요? 연계가 되면은 이게 국어시험이 그렇잖아.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러는데 다음 글을 알면은 난이도가 확 떨어져.
학교 내신 볼 때 너는 안 느껴요? 학교 내신 볼 때 다음 글 읽고 물음에 답하셔도 그러는데 다음 글 읽습니까? 아니지. 그거 읽는 놈은 병신이야, 그지? 그 시험을 못 보는 놈이야, 그거는. 학교 시험은. 근데 수능이나 모고는 다음 글 읽고 물음에 답하셔야 하면 시키는 대로 해야 돼. 다음 글 읽으라고 하면 읽어야 되고, 보기 나오면 보기 찾아야 되고,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시키는 대로. 근데 학교 시험은 좀 안 그렇죠. 다음 글 읽으라면 뭐 읽어요? 다 읽었는데, 이미 다 외웠는데요. 그 연계율이 그만큼 중요한 거 알겠어요? 그래서 3학년 때는 요 연계가 좀 되기 때문에 문학하고 아까 얘기했잖아. 엄매 좀 빡세게 문법 해놓으면 요거 두 개 빡세게 해놓으면 이것만 몇 점이야? 거의 한 60. 나도 잘 모르겠는데 요게 24점이고 요게 38점 요게 38점 뭐 한번 그럴걸? 맞죠? 38, 38, 24 뭐 이렇게 돼요 점수가. 요거하고 요거 다 맞으면 몇 점이에요? 62점이잖아요? 여기서 대충 한 절반 반타작만 해도 절반 반타작 안 되는구나. 20점 정도 끌고 와야 되는구나. 그럼 2등급이 알겠어요? 요게 만약 한 30점 끌고 오면 1등급이잖아. 한 두세 문제 틀리고 이게 1등급이 알겠어요? 예전에 또 이게 됐는데 또 작년 올해부터 또 이게 참 자꾸 이게 변해가지고 요즘은 또 문학을 또 좀 어렵게 내요. 이게 갑자기 3학년들이 모르겠어요. 이번 2학년 시험은 어땠는지 뭐 체감이 학생들마다 다 다를 텐데 쌤 봤을 때는 뭐 그냥 저 문제 하나 빼고요. 25번 문제 그래프 그지같이 내는 거예요. 이거 나도 틀렸는데 못 풀겠더라고. 이거 나중에 보니까 쉬운 거였는데, 아이씨. 그래프를 잘못 읽은 거죠, 이 25번 문제는. 어찌됐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좀 전략적으로 시험을 접근을 하셔야 돼요. 이제 3학년 모의 같은 경우는. 여기 다 수시고십니까? 뭐 정시도 같이 하세요? 네. 다 예고? 예고가 난데, 예술 예를 예체는 체육은 없죠. 다 저기서 왔으니까 미안해요. 뭐 선생님도 미대 가는 친구들 많이 가르쳐 봤는데 어쨌든 뭐 국어가 중요하잖아요. 국어가 중요하고 뭐 수학은 좀 덜 중요해지고 뭐 그런데 서울대 빼고는 어쨌든 이게 3학년 시험이고 그래서 요거 좀 이제 좀 내가 얘기할게요. 그래서 여기 8시 40분부터 9시 분까지 선택문화 끝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시 15분 정도 15분 할게요. 뭐 이거는 좀 왔다 갔다 해야 되날 따라. 그 다음에 이제 한 9시 한 57, 8분, 55분 요 정도까지 최대한 이제 비문학 몇 개? 세 지문을 하는 거예요. 그죠? 세 지문이 뭐 인문예술 그 다음에 사회과학 사회문화지면 긴장이나 과학기술을 이렇게 뭐가 제일 어려워요? 여기 철학 그 다음에 여기 사회에서 법, 경제 과학기술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 나는 과학기술 되게 싫어해. 이쪽은 좋아하냐고? 아주 좋아해요. 이쪽은 첫 문장만 나오도 대충 밑에 글을 다 알 수 있어. 워낙 많이 읽어내서 여러분도 이렇게 좀 자신 있는 게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 이 세 개 중에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몇 분 남았어요? 40분 남았잖아. 뭐 이런 거 같은 경우 한 10분, 뭐 경제 문제 좀 어렵게 나오더라도 한 15분, 과학기술 15분, 그럼 40분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찍는 겁니다. 이렇게 안 하면 1등급 안 나옵니다. 알겠어요? 근데 요즘 또 이게 자꾸 시험보다 문학이? 문학만큼 쉬운 게 어딨어요, 그지? 안 그래? 문학 어려워요? 10명 중에 9명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 찍으면 되잖아. 근데 요즘은 문학의 오답률이 막 너무 높아졌어. 문학의 오답률이 있잖아요. 문학의 오답률이 예전에는 제일 어려운 게 뭐 그래봐야 한 50% 이렇게 갔는데 요즘은 막 70% 넘는 오답률도 튀어나오고 이래. 이거 뭐야? 문학이 너무 어려워진 거야 지금. 막 배배 꽂아낸다는 거지. 이제 문학이 너무 어려워졌어요 요즘. 그래가지고 좀 공략이 좀 어려워지는구나 점점. 그 여러분 위에는 항상 이제 또 누가 있어요? 한 10만 재수생들이 서 있잖아. 그죠? 여러분의 경쟁자는 여러분 친구들이 아니에요. 이 10만 재수생들이. 얘네들은 내공이 탄탄해. 1년 동안 꿇어갖고 있잖아. 국어책 많이 읽었거든.
본 지문이 많아 일단. 첫 지문 딱 보면 있잖아. 대충 다음 지문들이 예상이 되는. 일단 양치기 좀 해야 된다 알겠어요? 이 양치기가 안 되는 순간 그냥 뭐 맨날 뭐 3, 4등급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양을 엄청나게 많이 하면 2등급까지 끌어올릴 수 있어요. 알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양치기 하고 그 다음 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 3학년도 수트 간다니까? 그 다음에 저기 6월쯤 되면 수능 완성 나온다니까? 수능 완성은 몇 개 안 돼. 이거 모의고사 5회분이에요. 알겠어요? 요거 수특하고 요거 수완 좀 탄탄하게 해놓으면 연계해서 좀 쉽게 볼 수 있으니까 3등급, 2등급까지는 올라옵니다. 이렇게 양치기 좀 많이 하고 수특 수완 좀 많이 익혀놓으면. 근데 그게 안 되면 매번 이제 뭐 4등급, 5등급 하는 거고요. 자, 어찌됐든 뭐 지금 2학년 학생들이니까 올해 잘 준비하셔갖고 내년에 이거 복귀가 있잖아. 이거 한다고 그랬으니까 이거 좀 봐야죠. 근데 뭐 다들 저기 좀 보지 않았어요 이거? 뭐 오답 정리나 뭐 이런 거 다 하지 않았어요? 벌써 뭐 수요일날 봤는데 뭐 4일 전에 졌는데 뭐 1번부터 10번까지가 저기 그 화작이죠. 다 풀 순 없고 이거를 화작을 딱 하나만 질문 받을게요. 이거는 없어요? 7번. 그렇죠. 이 시험은 어려웠습니다. 7번. 맞아요. 이게 제일 어려웠어. 이게요. 맞아요. 7번이 제일 어려워. 지금 보니까 이제 답이 보이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나중 보면 이제 답이 보이죠. 이게 근데 처음에는 고민을 많이 하죠. 이게 7번이 어려웠어요. 맞아. 그래서 일단 뭐 답이 5번인데, 거기 보면 이제 뭐 셋째 문단 두 번째 문장은 또한 초록누리 동아리라는 9월 뭐 해서 예정인이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해야겠다고 수정해야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뭐 수요일날 있을 캠페인 활동에서 고려해야 될 게 뭐냐 참여인데, 그게 그 B 부분에 보면 거기 학생 2의 말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이 부분에 보면 그런데 초록누리에서 진행하는 캠페인 활동에 대한 홍보 내용이 부족한 것 같지 않아? 그래서 이게 뭐 추가하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학생 2가 뭘 얘기했냐면 활동의 취지하고 그 다음에 활동 내용을 소개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활동 내용을. 근데 이제 5번 선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활동 내용만 쭉 나와 있고 뭐가 빠져 있어요? 취지가 빠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답입니다. 이거 우와 찾기 어렵죠 이거. 맞추셨어요? 어렵습니다 이거. 나도 인정하겠어요. 이거 한참 봐야 된다. 이게 아니 찾을 수는 있는데 눈이 뚫었잖아 있잖아. 시간을 좀 많이 써야 되는 지문이었다고 봅니다. 이거는 시간을 좀 많이 뺏기는 찾기도 참 더 어려운 지문이었어. 나머지는 뭐 그냥 쉬웠는데. 또 그다음에 문법 11번부터 15번까지인데요. 항상 뭐 5문제인데 어려운 문제는 뭐 딱히 없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공부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어려운 거고 이게 공부가 기본적으로 안 돼 있다 보니까 어려운 거지 이게 뭐 어렵진 않습니다. 뭘 설명할까요? 이거 11번부터 15번까지 다 할까요? 문법? 질문! 이게 뭐 학생들마다 다 틀렸어 또 이것도.
다 풀어요 말아요. 풀지 마요. 아니 하나라도 질문 좀 해줘 좀. 그러지 말고. 아니 이걸 뭐 하나하나 다 봤다가 끝도 없고 자기가 맞춘 거 뭐 해봐야 뭐 그러니까. 아 중세국어 문제요? 15번. 아 요게 오답률 3이더라고. 근데 이것도 이해가 안 돼. 이게 중세국어가 문제가 나오면 있잖아. 중세국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중세국어 문제를 가정한 뭐야 다? 현대국어 문제. 그러니까 밑에 다 뭐가 써 있어. 현대어플이가 써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뭐 위에 그리고 기본적으로 다 나와 있죠. 주체 높임 선호 발음이 뭐? 주체 높임 선호 발음이 C샤고요. 그 다음에 객체 높임 선호 발음이 뭐예요? 삽잡잡이죠. 이거 뭐 고1 때 하는 건데 삽잡잡 뭐 이렇게 외우잖아요. 뭐 안 외운 친구들도 물론 많겠지만. 그래서 앞에 이제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이게 조건이 결정되죠. 얘는 이제 그부스 뒤에 오고 얘는 이제 막 드트즈츠 뒤에 오고 얘는 울음소리 뒤에 오고 뭐 이렇게. 기억이 나실는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이제 상대 높임 선호 발음이 뭐가 있어요? 이하고 이씨 있어요. 요거 숨겨 여기 예디형 붙여야 돼요. 이 상대 높임 나왔어요 여기? 안 나왔어. 나오지도 않았네. 그럼 얘는 이제 평서문에 붙고 얘는 의문문에 붙습니다. 이게 이제 이 중에서 이제 현대국어에 살아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얘 하나밖에 없어요. 얘만 현대국어에 살아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현대국어에서. 얘 하나만 주체 높임 선호 발음만 살아있고. 그래서 이 주체 높임은 뭘 높이는 거예요? 현대국어에서? 주어를 높이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뭘 높이는 거예요? 객체를 높이는데 문장 성분으로 따지면 뭐예요? 목적어하고 부사어를 높이는 거죠? 얘는 뭐예요? 듣는 사람 청자를 높이는 겁니다. 1학년 때 하는 거야. 1학년 때 1학년 문법에 있죠. 이거 5.1국어 문법에. 이거는 이제 당연히 없고요. 아 이거는 이제 1학년 2학기 때 이제 그 중세문법 하면서 이제 잠깐 좀 나오고. 요게 핵심 요게.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뭐 석고상절 내용 같은데. 어디 가요? 문수가 마약계 청아시대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문수가 마약계 청아. 문수는 이제 그 문수고사리고 마야는 누구냐면 부처님 엄마 마야 부인이라고. 저기 석고상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뭐. 그래서 문수가 마약계 청아시대 이렇게 돼 있는데 기역에서는 선어말 어미를 사용해서 주체인 문수를 높이겠다. 그렇죠. 여기 보면 뭐가 나와 있어요? 청아 자바 샤데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청아 자바 샤데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청아 자바 샤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샤데. 요게 뭐예요? 요게 이제 객체 높임 선어말 요거 얘지 얘구나 얘. 반체로니까 얘가 여기 붙은 거예요. 요게 붙은 거죠, 그지? 요건 순경음 기억이 이렇게 붙은 거고. 그래서 이렇게 붙은 거고. 얘가 이제 뭐예요? 주체 높임 선어말음이잖아. 그래서 얘는 누구 때문에 들어갔어? 객체 바로 마야 때문에 들어갔고, 얘는 이제 마야 때문에 들어갔고요. 마야 부인. 마야 깨잖아요. 그죠? 아니 이걸 현대로 풀이하면 문수가 마야 깨인데 얘가 바로 주체고 얘가 바로 뭐예요? 객체잖아요. 부사어잖아. 뭐뭐에게라는 부사어. 그래서 여기 이게 깨를 썼잖아. 그래서 이게 조사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청아 자바샤데 해가지고 얘는 누구 때문에 들어갔어요? 이 양반 때문에 들어갔고 얘는 마야 때문에 들어간 겁니다. 그죠?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선어발음을 사용해서 주체인 문수를 높이고 있다. 그렇죠. 여기 선어발음이 샤를 썼잖아요. 여기 썼어요. 그 다음에 기역에는 조사와 선어발음을 사용해서 마야를 높이고 있다. 그렇죠. 여기 조사 여기 깨를 쓰고 있잖아. 여기 원래는 뭐라고 써 있어요? 여기 이제 스키 뭐 이렇게 되잖아. 스키 이렇게 깨 얘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얘를 쓰고 있죠. 선어발음이와 얘가 바로 뭐예요? 조사예요. 조사와 선어발음을 쓰고 있다.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에서는 태자를 그 다음 뭐라고 읽어요? 끌어 잠깐만
시켜준 거예요. 끌어앉아봐, 끌어안아 뭐 이런 말이죠. 끌어안아. 근데 이제 현대국어 풀이에는 뭐라고 해놨어요? 쌓아나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부인께 모셔오니. 태자는 이제 그 부처님 아들 말하는 거고, 부인은 이제 부처님 부인일 거라 아마. 부처님 결혼했잖아. 그래서 태자를 쌓아나 부인께 아니다. 태자가 부처인가? 나 잘 모르겠네. 하여튼 뭐 그래서 태자를 쌓아나 부인께 모셔오니 이렇게 돼 있어요. 특수어에 뭐 있어요? 태자랄. 그렇지, 모셔가 있잖아. 모셔는 누구 때문에 들어갔어? 태자 때문에 들어간 거잖아요. 아니 이걸 현대로 풀이하면 거기 써 있는데 태자를 쌓아나 부인께 모셔오니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부인께 모셔오니 이렇게 돼 있는데 모시다가 이제 데리다 대신에 썼잖아. 데리고 온인데 누구 때문에 쓴 거야? 태자 때문에 써. 이 양반 때문에 높여 쓴 거지. 그래서 이게 객체를 높이고 있죠. 그 다음 니은에서는 4번이 답인데요. 니은에서는 서남아러미를 사용해서 객체인 부인을 높이고 있다. 태자를 끌어 앉아봐. 여기 앉아봐가 있잖아. 여기 서남아러미 뭐가 있냐면 여기 앉아봐가 있죠. 앉아봐가 있는데 얘가 이제 삽잡잡 할 때 이제 객체 높임 서남아러미잖아요. 이거 누구 때문에 썼어요? 그렇지. 태자를 아는 거잖아. 태자를 아는 거잖아. 이게 아는 대상이 누구야? 태자를 알았잖아요. 그럼 얘는 뭐야? 객체지. 객체인 건 맞네. 근데 부인이 아니고 뭐예요? 태자지 뭐.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은 디귿에서는 서너머럼이 시를 사용해서 그래서 들으시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야수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아, 야수가 저기 그 부처님 부인 이름이다. 1학년 책에 나올 텐데 이거 신사고. 혹시 신사고로 배운 학생들 없어요? 1학년 책 이 석보상절 내용이 잠깐 실려 있습니다. 야수다라라고 그래가지고 고1 국어 책에 실려 있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이게 겉으로는 중세국어를 물어보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뭘 물어보는 거라고요? 현대국어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국어 높임 표현을 잘 알고 있으면 이런 건 뭐 그냥 거저먹게요. 그냥 이거는 뭐 삽잡잡하고 거기 다 써 있으니까 삽잡잡 그 다음에 시샤 같은 경우 다 써 있으니까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알겠어요? 1학년 때 이거 내신 할 땐 달달달 외우지. 시샤, 삽잡잡 그 다음에 뭐 이래가지고 이제 달달달 외우는데 원래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이야. 근데 이제 이번 고3 문제가 이렇게 안 나왔죠. 이제 아주 지엽적인 조사 문제를 물어보는 바람에 아니, 나한테는 쉬웠는데 학생들한테 더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실제로 문제로도 그렇게 점수로도 그렇게 나타났고. 자, 그래서 뭐 여기 문법이고요. 그 다음에 문학 먼저 볼게요. 이 문제 풀 때도 있잖아요. 1학년 때도 그렇고 3학년 때도 그러는데 1번부터 풀지 마세요. 알겠어요? 왜? 1번부터 풀라고 누가 써있어? 아니잖아. 1번부터 풀면 무슨 문제가 생겨? 1번, 2번 막 풀고 있는데 옆에서 이렇게 시험 슉 넘어가잖아? 이렇게 된다니까? 내가 1번, 2번 막 풀고 있는데 옆에서 이렇게 슉 넘어가. 그러면은 에이씨 나는 아직도 2번인데 뭐 이러면서 스스로 있잖아. 막 뭔가 다른 생각이 치밀어. 그러니까 뭐부터 풀어? 저기 10몇 번에 있잖아. 저기 문학 아니면은 뭐 선택 과목. 근데 이번엔 좀 망했지. 선택 과목부터 나도 맨날 풀려고 하는데 이번에 선택 과목이 똥 밟은 거예요. 선택, 문학, 그 다음에 비문학 이렇게 풀려고 대부분 선생님들이나 나도 이렇게 얘기를 해. 왜냐면 비문학에서 똥 밟을 확률이 되게 높으니까 이거 잘못 걸렸다가는 여기서 시험지 하나 잘못 걸렸다가는 여기 시간 다 날려갖고 여기서 못 푼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선택 과목도 풀다가 이거 느낌 쎄한데 그러면은 옆에 놓고 다 넘어가는 거야. 일단 안 되면 넘어가는 거야. 시간 안에 푸는 게 되게 중요해. 알겠어요? 여러분은 좀 다른 얘기지만 여러분은 좀 다른 얘기입니다. 2학년하고 3학년은 좀 달라요. 3학년은 시간이 되게 중요한데 2학년은 뭐 아직 내공을 쌓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단 한 개를 풀어도 제대로 알고 푸는 게 중요한 거고 3학년하고 좀 달라요. 알겠어요? 찍어서 맞추는 거 아무 의미 없는 학년이 1, 2학년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멍청한 게 내가 봤을 때 아까 얘기했잖아. 1번부터 풀어갖고 있잖아.
한 30몇 번까지 미친듯이 열심히 풀어. 막 정신 집중 빡 해가지고 32번쯤 되면 어떻게 돼? 갑자기 기운이 쭉 빠져가지고 있잖아. 아이씨 짜증나네. 볼펜 굴리고 뭐 이런 거 하고 있어. 아 진짜 그러니까 내가 이거 숱하게 봤어. 숱하게. 전 80분을 풀로 뛰는 이 체력이 되게 중요하다니까. 이거 못하는 친구들 되게 많아 생각으로. 뭐 악에 바치든 어떻게 하든 한 80분을 집중하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해. 내가 봤을 때는 지식은 2차적인 문제야. 지식과 뭐 이런 거는 일단 집중해가지고 80분을 푸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얘기도 좀 많았는데 8시 40분부터 푸는데 3학년이 되면 이거 또 학교 시험하고 또 좀 틀려요. 시험장 막상 가보면 긴장이 막 돼요. 이렇게 막 가슴이 쿵쾅쿵쾅 거리고 그렇잖아. 감독도 막 2명 3명 들어와가지고 있잖아. 막 미칠 것 같아. 그 8시 30분부터 이제 뭘 시키냐면은 저기 그 파지 검사라고 시켜요. 그 지금 24장이죠. 너네 16장인가? 16페이지인가 뭐 그런데 이게 중간에 빠진 페이지 있냐고 이렇게 쭉 살펴보라고. 학교에서는 안 하죠 이런 거. 해? 10분 해? 오 좋은 수준 좋은 학교네. 대부분 학교는 20분도 잘 안 하는데 이것도 연습이 알겠어요? 10분 동안 파지 검사 하는 게 아니지. 10분 동안 뭐를 해? 야 설마 거기에 시험지가 빠져있겠냐 16장 중에? 천천히 넘기면서 있잖아. 뭐가 나왔나?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나? 아는 게 있나? 오 연계가 됐네? 있잖아. 마음의 안정과 그 다음에 좀 문법 같은 경우는 쉽게 이렇게 쓱 지나가면서 이제 한두 문제 풀 수 있잖아. 그거 이제 이렇게 좀 한두 문제 푸는 거지. 야 10분이나 주잖아. 10분이나 파지 검사를 10분이나 준다니까. 천천히 넘긴다고 뭐라 하는 사람도 없어. 천천히 넘기면 되잖아. 천천히 이렇게 해요. 자 문학부터 먼저 볼게요. 그래서 저기 여기 보면은 뭐 나와 있어요 여기. 그렇죠. 오정이 겨울동북이 나와 있는데 오정이 이 양반도 뭐 아주 유명한 양반이니까 벌써 수능에 뭐 한 2번이가 나왔으니까 중국인 거리도 많이 나왔고. 문학부터 먼저 볼게요. 여기 27번부터 보겠습니다. 이것도 모고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 겨울동북이 내용 자체가 오빠가 이제 저기 허랑방탕한 약간 열심히 일하여가지고 공부할 생각은 안 하고 돈 벌 생각은 안 하고 뭐 맨날 이제 사업자금 뭐 이런 거 하다가 결국은 뭐 소식도 끊어지고 뭐 동해안 가서 뭐 오징어 탄대나 뭐 어쨌든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죠? 시험지 어디 갔어? 한 장이 없네. 뒤집혔고. 응? 미치겠다. 11번이 어디 갔냐? 시험지가 없어졌네. 그래? 그냥 문제잖아. 자, 뭐 이 소설은 쉬웠죠. 27번부터 29번, 아니 30번까지. 뭐 질문 있으면 하세요. 이거 또 없죠? 아니 현대소설 이거 너무 쉬웠어. 솔직히 뭐 어려운지 모르겠는데 친구들은 여기 인물도 단순하잖아. 3명밖에 안 나와 있고 오빠가 이제 약간 허랑방탕하고 나는 뭐 그냥 평범한 삶을 살고 뭐 그런 내용입니다. 질문 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없으면 이것도 뭐 다 읽을 필요도 없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영어록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뭐 고전소설 치고는 뭐 그렇게 선생님도 처음 본 작품이야. 이 작품 알겠어요? 이 고2 시험에 처음 본 작품인데 이게 되게 많이 나오는 시험지가 이 작품이 아니에요. 앞에 나온 오정이의 겨울동북이는 기출이 한 번 있는데 이거는 처음 본 겁니다. 그래 여기 보면 인물이 누가 나와요? 일단 뭐 저기 소운성이라는 놈이 나오죠. 난 얘가 주인공인 줄 알았어 맨 처음에. 아니더라고. 나쁜 놈이더라고. 그죠? 그다음 누가 나와요? 송기가 나오죠. 얘가 주인공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기생 이름 하나 나오죠. 누구? 형알림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형알림. 거기 중간에 보면 형알림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난 그래서 이게 형인 할림인 줄 알았는데 난 맨 처음에 읽을 때 할림은 많이 나오는 거죠. 고전소설에서 할림이 뭐야? 할림학사 그래가지고 뭐
과거 시험 급제하면은 맨 처음 되는, 그죠? 근데 이 형이 이제 그 형 아오 할 때 형이 아니고 성이도가 형 왜 뒤에 보면은 저기 뒤에 보면 어디냐 그렇지 네 번째 줄에 보면 형씨 집안이라는 말이 나와요. 형씨 집안이라는 말이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뒷페이지 거기 12조 거기 그 형씨 집안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아 이게 형 아오 할 때 형이 아니고 형씨구나. 그래서 형씨 집안의 형 하이림이 알겠어요? 아, 여기서 알았어 쌤도 뭐 이걸 처음 보릴 때 뭐 이게 무슨 난 형 아우 그럼 아우가 누가 있겠나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형씨 집안의 하이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얘하고 연결된 기생이 누구예요? 반선이 나오죠 반선. 그래가지고 시집기 했는데 이제 얘가 시를 안 지으니까 얘한테 이제 뭐야 뭐 꺼먹게 칠해갖고 얘한테 바닷물 마시게 저기 좀 강물 마시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가 이제 치욕을 겪고 열심히 도수를 익혀서 뭐를 해요? 복수를 하죠? 처음에 뭘 불어요? 피리를 불고 두 번째는 북을 치고 뭐 그래가지고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죠? 다 맞으셨겠지요? 31, 32, 33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 뒤로 가서 38번 문제부터 38번에 보면은 아니 다시 얘기하지만 이게 쭉 번호대로 풀지 마세요. 알겠어요? 전략을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묶어요. 이렇게 문학은 문학, 비문학은 비문학, 알겠어요? 그렇게 푸시죠? 그렇게 푸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38번부터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은 그렇지 이상수의 금강별곡이라고 나와 있어요. 가사작품인데요. 저기 1학년 때 혹시 관동별곡 배웠어요? 관동별곡을 충실히 하면 그 다음부터 나머지 가사작품들은 다 껌입니다. 그죠? 관동별곡이 거의 베이스예요. 베이스. 관동별곡, 3인곡, 송민곡만 충실히 해놓으면 웬만한 가사작품에 나오는 어휘나 어떤 구조들은 쉽게 파악이 됩니다. 여기 이제 금강별곡 벌써 이거 또 비슷한 거잖아. 뭐 어디 갔다 온 거예요? 금강 갔다 온 거잖아. 금강산 갔다 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금강산 가가지고 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회룡사 반폭기인가 뭐 나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수필이죠. 그래서 고전 수필 하나 하고 가사 작품 하나 하고 엮어놓은 거예요. 요런 식의 구성은 되게 많이 나오죠. 가사 하나 하고 저기 수필 하나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38번부터 42번까지 쭉 나와 있는데 질문 있으면 하세요. 41번 42가 아니고 41번 그래 봐요. A,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거 A가 뭐예요? 저다지도 영특한가 멋지다 뭐 이런 말이죠. 돌 하나를 조작하되 저다지도 영특한가 한적하고 외진 저 남자는 이 세상이 아니로다. 위에 줄부터 다 읽어볼게요. 거기 그래서 영원함에 어디던가 미륵봉 장안거둥 놀러미 끝이었다. 하늘 땅 생길 때 어느 풀무는 뭐 대장간의 그 도구 말하는 거고 위솜치로 돌 하나를 조작하되 전하지도 영특한가. 그래서 영원함에 대한 어떤 영탄과 감탄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B는 뭐 있어요? 어찌 그리 미혹한가. 어찌 그리 미혹하다라는 거, 미혹이라는 건 뭐예요? 뭔가 이렇게 유혹을 쉽게 당한다 뭐 이런 말이겠죠? 미혹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A는 뭐 대상에 대한 어떤 감탄이고 B는 대상에 대한 약간 비판이죠. 넌 왜 이렇게 도리어 박수를 치며 탄성을 지르니 어찌 그렇게 미혹한가. 그래서 뭐 상대에 대한 어떤 비판입니다. 그래서 1번 A에는 대상에 대한 탈속적 세계를 지향하는 태도가 대상이 속한 탈속적 세계? 뭐 그럴듯해 보이긴 하는데 B에는 대상이 속한 세속적 세계를 회피하려는 태도. 대상이 속한 이거는 그냥 회피가 아니고 상대에 대한 비판, 비난 어떤 뭐 이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2번 A에는 대상의 본질을 파악한 자신에 대한 아니죠. 대상의 본질을 파악한 자부심이 아니고 그냥 대상에 대한 영탄이에요.
그렇죠. 3번이 답이죠. A에는 현재 바라보는 대상에서 느끼는 경이감, 영탄이고 B에는 대상의 현재 모습에만 주목하는 이들에 대한 안타까움. 그렇죠. 어떤 그 세상 사람들에 대한 뭐예요? 안타까움, 비판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은 A에는 주위의 자연물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대상에 대한 찬탄이. A는 되겠네요. B에는 주위의 자연물과 어울리지 않는 대상. 자연물하고는 상관없죠. B는. 이거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본질을 잘 모른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이 본성을 잃은 것을 모른다. 원래 물은 위에서 아래로 올라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막 뭐 날뛰며 뭐 바위에 뭐 흔들리며 그게 오히려 멋진 모습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죠. 그 다음 5번 A에는 변함없는 모습을 유지하는 대상에 대한 놀라움. 변함없는 모습이 아니고 그냥 모습 자체가 멋있는 거예요. 그냥 누가 저기 이 자연을 만들 때 이렇게 멋있게 만들었냐 뭐 이런 거고. 그 다음 B에는 상황에 따라 대상을 달리 보는 사람들이 상황에 따라 대상을 달리 보는 게 아니고 상황을 잘못 파악하는 거죠. 5번도 틀렸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나머지 다 맞으셨어요? 오히려 38, 42가 조금 순위가 높은데 38이 12이고 42번이 14위에요. 오답이고. 42번. 그렇죠. 42번하고 38번이 오히려 좀 더 많이 틀린 건데 학생들이. 보기를 참고해서 가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틀린 거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술문학. 그렇죠. 이게 이제 교술문학이에요. 이게 가가 이제 가사인데 가사는 이제 이건 이제 내신인데요. 내신에서 보면 이건 이제 형식은 뭐로 되어 있어요? 문문으로 돼 있고 내용은 뭐로 돼 있어요? 산문으로 돼 있죠. 가사는 뭘 쭉 늘렸으면 가사가 돼요? 지금 2만 원 학생들 시조를 쭉 늘렸으면 가사가 된단 말이야. 알겠어요? 시조에다가 그 세 줄에다가 자신의 마음을 다 못 담으니까 쭉 늘렸으니까 이게 가사. 그래서 사원고의 연속체 문학 뭐 이렇게 학교 다닐 때 배우잖아요. 내신할 때. 그래서 형식은 문문으로 돼 있고 내용은 산문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얘가 운문인데 형식은 내용은 이제 산문을 쓰기 때문에 얘도 무슨 장르에 속해? 교술 장르에 속한다 이렇게 봐요. 교술을 뭘 교술이라고 그래요? 수필이 교술이잖아요. 수필이. 얘는 시인데요. 왜 교술이에요? 얘는 교술과 시의 약간 중간적 성격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알겠어요? 그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보기가 그거예요. 그래서 교술문학은 나는 이제 당연히 기잖아요. 기니까 뭐예요? 이거는 기설 이런 거 나오면 다 수필이잖아요. 다 무슨 장르예요? 이것도 당연히 교술 장르죠. 그래서 둘 다 교술이에요. 그래서 교술문학은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교술문학이 왜 여기 나와 있냐? 그래서 수필의 특징은 뭐예요? 중학생도 알잖아. 이거는 수필의 특징은 뭐예요? 무슨 문학? 체험의 문학이잖아요. 그죠? 뭘 줘요? 교훈을 주죠? 학교 내신할 때 맨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틀린 거 고르라고 돼 있는데 이거 보기는 쉽게 이렇게 돼. 그렇지. 보기 좋아. 이렇게 돼 있다고 치고 이제 틀린 거 고르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조금 까다롭긴 했어. 이게 1, 2, 3, 4는 다 맞고요. 5번이 답인데 가에서 바라본 풍경이 듣던 것과 다르다면 백탑은 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 그렇죠. 이건 나와 있어요. 왼쪽에 보면 백탑은 이 아니구나 다시 찾아보리라 해가지고 틀린 게 좀 다르다 뭐 이렇게 해서 가는 좀 맞는데 나에 보면 물의 성질에 대해서 생각하면 폭포가 아래로 흐르는 특성을 지녔음을 새롭게 인식한 게 아니죠. 이게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는 건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는 거 거기 나 부분을 읽어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사람들이 얘가 이제 갑자기 아까 얘기했잖아. 그 치달리며 다투고 뭐 날뛰고 막 이렇게 파도에 부딪히고 막 이런 모습을 사람들이 뭘 해주더라? 환호성을 지르고 박수를 치더라. 그걸 비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작가도 알고 사람들도 알고 있는 거야. 위에서 아래. 이건 새롭게 한 건 아니지. 그래서 새롭게라는 단어 때문에 틀린 거야. 알겠어요? 여기 잘 안 보여요. 요 단어 하나가요. 새롭게라는 요 단어 하나를 고르는 게 참 어렵긴 합니다. 나머지 1, 2, 3, 4는 다 맞고요. 그래서 좀 이것도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입니다. 처음에 이렇게 쭉 읽어갖고 답이 팍 이렇게 눈에 덜컥 안 걸려요. 이게. 그러니까 안 걸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방법이 없어. 그냥 뭐 다시 여러 번 읽든가 아니면 시간을 좀 오래 써야 되니까 이제 뒤로 좀 던지든가. 여기서 이제 시간 오래 쓰다 보면 이제 골치 아프죠.
이게 좀 1분 안에 1분 30초? 한 문제당 거의 한 1분 30초에 푸셔야 돼요. 1분 안에 못 풀면 좀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1분 30초. 아니 뭐 이게 그 또 뭐 세라는 게 아니고 계속 얘기하지만 이제 2학년이니까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한 문제를 풀더라도 근데 이런 식의 어떤 문제 패턴들은 꽤 많이 보여요. 다 쭉 맞는 말 쓰다가 중간에 이제 어먼 말 하나 쓰던가 아니면은 뭐 시나 뭐 이런 거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패턴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뭐 여기 이제 시어는 긍정적인데 선지는 뭐 부정적 뭐 시어 갖다 쓰던가 뭐 아니면은 또 나오는 거 있죠. 뭐 인과관계 뒤집거나 이거 되게 많이 쓰잖아. 이것도 문제를 많이 푸셔갖고 좀 체화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 다음 뒤로 넘어가서 조지훈의 향문 나와 있고요. 박성우의 두꺼비 나와 있습니다. 향문은 이제 뭐 향기, 운이 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이제 박성우 두꺼비인데 두꺼비는 뭘 상징하는 거야 이거? 아바의 손을 말하는 겁니다. 오돌도돌한 손, 뭐 이걸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43, 44, 45인데요. 43번이 오답률 4위입니다. 이거 왜 틀려 이거를? 반복이 어디? 뭐라고? 뭐라고? 반복이 어디? 반복? 어디? 저기요 반복. 가해? 가해 나해? 나 두꺼봐. 그렇지 두꺼봐 있고 아니 두 번만 반복돼도 반복이야 무조건 이거는 나비 두 번만 나와도 무조건 반복이야 시에서는 그런 거를 무조건 이거는 거의 도식화돼 있어갖고 우리가 시어가 두 번만 나와도 무조건 반복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어도 반복이 알겠어요? 네. 1년에서 나비 나오고 저기 4년쯤에서 나비 나와도 반복이에요. 1년 가에서 지금 갑자기 내가 안 보이는데 잠깐만 가에서 지금 반복이 뭐가 있냐? 옛날 있잖아. 그렇지 옛날 어떻게? 아니 맨 마지막 줄에 옛날 있고 바로 위에 줄에 옛날 있잖아. 나 반복 뭔지 몰라. 딴거 다 지우면서 했거든. 그래서 1번이 답이에요. 이거를 왜 틀리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 솔직히. 자 1번이 아닌 것 같아. 그럼 이제 2번 3번 4번 4번 다 읽어야지 이건 다 읽어야지. 그래서 구체적 청자 없죠 나가리. 3번 자연물의 인격 부여. 아니 왜 찍었지? 왜 그러는데 진짜. 너 저도지요. 아니 없잖아. 가해 없잖아. 의인법이 없잖아요. 자연물의 인격 부여가 의인법인데 가해 없잖아요. 3번 나가리. 4번 색채 대비. 가해 무슨 색 나와요? 흰색 끝이잖아. 다른 색 있어요? 없잖아요. 5번 시행을 종결하지 않은 채. 시행을 종결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뭐 보면 알잖아요. 이게 뭐 생명법이나 뭐 아니면 말도 안 되잖아. 뭐 다로 끝났는데 다 종결의미로 끝났는데 뭐 종결의미로 이게 왜 4위인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이게 4위야. 오답률 4위. 어디 있는지 몰라. 그냥 나 다른 거 다 집어서 풀었어. 아니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있잖아요. 그냥 좀 멀리서 두 번 튀어나와도 뭐라고요? 반복이야. 그냥 두 번만 시어가 두 번만 튀어나와도. 그러니까 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야? 반복 아니면 또 뭐? 서리법 아니면 대구예요. 그죠? 이건 거의 빠지지 않고 튀어나옵니다. 서리, 반복, 대구 뭐 이런 거. 열거는 뭐 좀 봐야 되고. 서리, 반복, 대구가 제일 많아. 특히 고전 시간은 서리, 대구 안 나온다고 그러면은 말도 안 돼요. 그 가사 작품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뭐가 튀어나와요? 서리와 대구가 튀어나온다. 그죠? 44, 45는 다 맞으셨어요? 44 풀어줘? 기억 니은에 대한 이해로 가정 조절. 기억이 뭐예요? 두 벌이 되어 버렸다. 애정이겠죠 뭐. 왜? 두 벌이 대박이다. 왜 대박겠어 이거? 애정이겠지 뭐. 그 다음에 살짝 만져보았다. 이건 뭐겠어? 이제 뭐 아빠 손 살짝 만져본 거잖아. 기억은 모두 화자가 대상에 대한 연민을 드러내는. 기억은 아니죠. 니은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기억이 어떻게 두 벌이 돼본 게 이게 연민이야. 이거는 이제 어떤 추억이나 뭐 이런 걸 떠올리는 거잖아. 그 다음에 기억, 니은은 모두 화자가 내면을 성찰하는 가운데? 아니 이거는 외적 행동을 보여주고 있잖아. 내면 성찰이 아니에요. 기억은 일단 기본적으로 내적 성찰도 아니고 니은도 내적 성찰이 아니고 이건 외면적 행위죠. 그 다음 3번 기억은 화자가 주어진 대상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 있고. 그렇죠. 소중하게 되고 이렇게 어떤 이렇게
애정을 표시하는 거잖아. 니은 화자가 지켜보던 대상을 더 알고 싶어하는 거. 그렇죠. 이게 답이죠. 4번 기억은 화자가 자신의 과거? 자신의 과거가 아니고 어떤 그 질그릇 속에 담겨있는 어떤 이야기들이지. 그러니까 자신이 틀렸고요. 그럼 더 이상 뒤에는 읽기도 싫어요. 그 다음에 5번은 기억은 화자가 처한 상황에 대한 관조적 태도. 내가 처한 상황이 아니고 그냥 질그릇을 보는 거야. 내가 처한 상황이 아니고 그냥 질그릇을 여기다 대보는 거지. 이거 어떻게 내가 처한 상황입니까? 질그릇을 대는 행위인데. 관조는 알죠? 맨날 나오는 거 1학년 때부터 뭐 볼관자에다가 비출조자예요. 보면서 뭐예요? 비춰봐요. 어디다가? 내 마음에. 그래서 뭐라고 그래? 같은 말로? 성찰. 관조나 성찰이랑 똑같은 말이야. 알겠어요? 다를 게 뭐 있겠어. 보면서 비춰보는 건데. 45번은 다 맞았죠? 맞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니 듣고 아니 왜 노래라고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제가 저 수업하니까 안 스포? 강영 캡처되기 전에 그냥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문학이 끝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 앞으로 가면 이제 비문학인데요. 뭐 이렇게 푸는 겁니다. 뭐 맨날 뭐 여러분들도 이렇게 푸시겠죠. 자, 16번부터 21번까지 저기 푸코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신유물론이 나와 있습니다. 푸코는 이제 저기 고2 교과서에 보면 감시 뭐 그래가지고 그 푸코 나오는 지문이 하나 있을 텐데 웬만한 독서책 같은데 보면은 저기 일만 감시 제도라고 그래가지고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여기 그 가운데 이제 뭐예요? 저기 그 간수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쭉 여기 이제 죄수들을 이렇게 가둬갖고 이걸 뭐라고 그래? 뭐 페놉티콘 뭐 이렇게 들어본 적 없어요? 한번 2학년 독서책에 있는데 이거. 페놉티콘. 이게 펜이 이제 돈다 뭐 이런 거 말고 옵티. 이게 원래는 이제 펜 플러스 옵티 뭐 이렇게 붙은 건데 뭐 연음해가지고 이제 페놉티콘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 이제 간수가 있으면 여기에 있는 죄수들이 여기 이제 여기는 이제 밝고 여긴 뭐야? 어둡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 뭐야? 그 감시 같은 거 이렇게 막 느끼다가 나중에 여기 이제 간수가 사라져도 스스로 뭐야? 자기를 규율하고 내면 이제 뭐 자기를 스스로 억제해요. 그래서 뭐야? 여기도 나와 있는데 그 얘기가 뭐 스스로를 뭐야? 통제하고 뭐 이런 말 나오죠. 스스로를 통제하고 푸코 감시 하여튼 책 이름이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푸코 얘기가 가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이제 신유물론인데 유물론이 뭐예요 여러분? 유물론이 뭐예요 유물론? 공산주의예요? 오직 뭐만 중요하다고? 물질만 중요하다고요. 이게 오직 유자예요. 오직 물질만. 나머지 정신적인 거는 필요? 없어요. 정신적인 걸 부정하죠. 얘네들은 약간. 정신적인 것을 약간 부정해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뭐가 없어요? 신이 없어요. 교회가 없죠? 이런 거 부정합니다. 여기 지금 누가 나와 있어요? 2명 나와 있는데. 라투르하고 헤로웨이라는 놈이 나와 있죠. 얘네도 나도 처음 보는 애들입니다. 웬만한 철학자들은 다 외우는데. 그래서 뭐 가나 2개가 나와 있습니다. 오른쪽도. 뭐가 제일 어려웠어 이거? 16번부터 다 어려웠어? 그렇지 18번이 이게 13이었어요. 이게 좀 어려웠어. 18번을 잠깐 보면 가의 이유를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가 이제 보면은 주체성에 대한 이란 생각이 허구라고 보았다. 그것도 이제 앞부분을 좀 다 읽어야 되죠. 그래서 이게 16번에도 보면 이 문제가 나와 있는데 이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쭉 써요. 16세기에는 그 다음에 뭐 17세기에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그렇죠. 뭐 16세기 얘기하고 그다음에 17세기 이후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체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주체성이라는 게 뭐라고? 허구적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야. 허구성. 주체성이라는 건 결국 없다는 거지. 이게 이제 허구다 이렇게 거짓말이다 이렇게 봐요. 그 이유가 뭐냐? 그 바로 위에 문장에 보면 인간이 스스로를 뭐라고 봐요? 스스로를 자율적인 존재다라고 보는 이 사고가 허구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허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 그 이유가 밑에 나와 있는데 진정한 주체성은 뭘 통해서 얻는다? 저항을 통해 얻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짧게 정리하면 뭐 이 정도인데 18번이 좀 까다로웠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가의 이유를 추론하는 걸 가장 적절한 건데 개인의 삶이 권력에 의해서 최대한 통제되고 있다. 최대한 통제는 언제 끝났어요? 저 앞에서 끝났지. 저기 글씨가 안 보이시지. (16세기에) 이미 끝났어요. 이게 최대한의 통제는. 그 다음에 이제 17세기에 뭐 생명 권력 이런 거 나와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자본주의 발전에 기여했다 이렇게 됐는데 개인의 삶 1번 선지에 보면 개인의 삶이 권력에 의해서 최대한 통제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아니 이거는 지금 현대에 와서 이 인간이 스스로 자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허구라고 말한 이 푸코의 말은 이미 이쪽에 이제 최대한의 이쪽에서 이제 최대한 통제 이런 걸 했었지. 그러다가 이제 점점 이 단어가 갑자기 안 보이냐 이렇게. 그렇지. 바로 위에 줄에 보면 잠깐만. 거기 가의 위에 줄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개인을 최대한 통제하는 방법에서 점차 여기 나와 있는 미안해. 여기 16세기 아니고 여기 바로 위에 줄에 보면 최대한 통제하는 방향에서 어디로 간다라고 돼 있어요? 거기 나와 있잖아. 최대한 통제하는 방향에서 그치 최소한의 권력만 허용하는 방향으로 뭐 이렇게 갔다라고 돼 있잖아. 그럼 이미 최대한의 통제는 끝난 거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허구라고 여긴 건 최대한의 통제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1번을 찍은 학생들이 꽤 많더라고. 나도 이게 맨 처음에 1번이 그럴듯한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 2번이 답인데 개인의 자율적 행위도 권력의 작동으로 구성된 결과물이라고 생각해 듭니다. 그렇죠. 이게 개인이 자율적이라고 하는 것도 아직까지 권력의 통제가 남아있다고 보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요게 답이고요. 3번에 보면 개인이 권력의 작동에 의해 새롭게 자신의 삶을 생성할 수 있다고. 자신의 삶을 새롭게 하는 건 맞죠. 근데 권력의 작동에 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항해야 돼요. 알겠어요? 권력의 작동에 의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자율적이라고 말하는 건 권력의 작동에 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요. 4번, 5번은 아예 그냥 말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냥 읽으면. 오케이? 또 뭐 나머지는 뭐 쉽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여기 문제의 건조기 문제인데 건조기 문제도 이게 25분만 좀 까다로워서 25분도 이게 나도 잘못 풀었는데 이런 그림 처음 봤어 진짜. 와 이렇게 돼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이걸만 좀 잘 읽었어도 솔직히 근데 답이 처음에 잘 안 보였지. 이게 여기 보면 이제 함수율이고 이쪽으로 가고 높고 이쪽으로 갈수록 높죠. 그래서 맨 처음에 요것만 잘 잡으면 되는데 함수율이 높고 건조 속도가 높은 함수율도 높고 건조 속도가 높은 이쪽 지역은 어디예요?
여기가 무슨 구간이에요? 여기가 일단 여기는 딱 보여요. 여기는 무슨 구간이에요? 여기가 건조 읽어보면 건조 구간이 3개가 나오는데 예열 구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무슨 구간이에요? 이게 병렬식 구성이잖아요. 글이 병렬식 구성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단락엔 건조기 얘기하다가 세 번째 단락부터 이제 구간을 정해요. 예열 구간, 그 다음 무슨 구간? 확률 건조 구간. 이게 항상 일정한 비율로 돼 있다 이런 말이야. 확률이라는 건 뭐야? 일정한 비율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항상 일정한 비율 뭐 이런 말이죠. 확률 건조 구간이 있고 그 다음에 감률 건조 구간이 있어요. 그죠? 감률 건조 구간이 있어요. 이렇게 3개로 병렬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그림이다. 그래서 이것만 잡으면 되는데 그 예열 구간의 맨 마지막 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함수율이 가장 높다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이걸 찾아야 돼요. 여기서 함수율이 가장 높은 지역 여기가 어디예요? 바로 여기가 예열 구간이에요. 근데 문제 풀다 보면 이게 여길 예열, 확률, 감률 이렇게 생각하지 않냐? 처음에?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래프가 대부분 이렇게 가잖아. 근데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짜증나게요. 요거라도 좀 표시를 해주든가 씨. 아니 이것만 하면은 금방 푸는 문제야. 근데 이거를 처음에 못 찾아가지고 우와 이게 오답률 2위인데 이게 확률 그 다음 여기가 뭐예요? 감률이 됩니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안 풀면 쉽죠. 이거 뭐 거저먹게요. 답은 몇 번이에요? 4번입니다. C구간 여기인데 C구간이 온도가 당연히 감소하지 않죠. 여기는 어떻게 돼요? 본문에 보면 나와 있잖아. 온도가 어떻게 돼요? 증가하지. 여기서 온도가 감소하잖아. 그죠? 아 여기도 온도 높지. 온도는 여기도 높아야 알겠어요? 온도는 여기 높고 건조속 함수율이 제일 높은 부분이 여기인데 예열 구간인데 예열 구간이 온도가 낮고 뭐 온도가 점차 감소한다. 이게 틀렸어요. 온도가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점차 높아진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세 번째 단락에 그 다음에 22, 23, 24인데요. 22가 6이라는 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는 뭐 그냥 저기 22번도 이거는 그냥 바로 보이잖아요. 어디 보여요? 두 번째 단락의 첫 번째 문장에 보면 수능그림 찾기야. 이거는 22번 같은 경우는 이게 6인데 저기 두 번째 단락의 첫 번째 문장에 보면 공기를 일정 온도까지 가열한 후 이를 세탁물이 있는 드럼으로 이동시킨다잖아. 공기를 외부에서 가열한 다음에 드럼 안으로 집어넣는 거 알겠어요? 그래서 선택지에는 뭐라고 돼 있어? 드럼 내에서 공기를 가열한다고 돼 있잖아. 그냥 틀린 거 알겠어요? 1번이 밖에서 가열한 다음에 드럼 안으로 넣는 거지 드럼 내에서 가열하는 게 틀린 거예요. 오케이? 요거 찾는 게 바쁜 와중에 좀 힘든 거 같긴 한데 그래도 이거는 쉽지 솔직히. 그 다음에 23번도 뭐 본문 읽어보면 그냥 바로 보이는 거고요. 기억 니은에 보면은 이게 23번에 보면 기억이 뭐예요? 배기식이고 니은이 뭐예요? 응축식이잖아. 배기식은 당연히 뭐예요? 이게 끝나고 나면 여기 건조가 다 끝나고 나면 무슨 상태로 있어요? 여기에? 본문에 나와 있잖아. 기체, 액체, 고체 중에서 무슨 상태로 남아요? 당연히 기체 상태로 남죠. 이거는 본문에 거기 그 밑에서 거기 배기식, 응축식 바로 위에 줄에 나와 있잖아요. 세탁물에서 증발한 수분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수증기 상태로 존재한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수증기 상태로 남아있으니까 이게 기체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배기식 그럼 그냥 내보내면 되고 응축식은 뭐 하겠어요? 당연히 얘는 응축식은 얘 응축하면 뭐가 돼요? 액체가 되겠죠. 그래서 액체로 내보내 이쪽은 액체로 내보내는 거고 이쪽은 기체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게 답이 2번인데 기역은 니은과 달리 세탁물에 있던 수분이 상변화를 일으키는 건 뭐예요? 여기 니은이지 기역이 아니고. 상변화가 뭔지는 알죠? 기체가 액체되고 액체가 고체되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거를 상변화라고 하잖아. 이건 중학교 과학. 그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24번은 가의 이유를 추론한 것으로 가장 수준한 거. 가가 뭐죠? 이게 가가 잠깐만 나도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건조 속도는 공기의 온도가 높을수록 빨라진다. 아 이것도 바로 위에 줄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 거기 네 번째 줄에 나와 있잖아.
수분을 포함하고 있는 물체로 열 전달이 일어나면 물 분자들이 운동 에너지가 증가해서 분자들 간의 결합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기체의 상변화가 활발해진다. 온도 변화가 활발해진다고. 그죠? 뭐가 일어나서? 분자들 간의 결합력이 약해져서 뭐 이거 찾으면 돼요. 그 몇 번이에요? 분자들 결합이 약해진다고 이딴 말 나와 있는 거 몇 번? 5번이지 뭘. 오케이? 25번이 제일 어려웠는데 이건 뭐 이해합니다. 이건 뭐 나도 처음에 못 잡았어 이거. 그 다음에 문제의 마지막 지문입니다. 여기 나는 진짜 쉬웠는데 여러분은 어려웠나 본데 그럴 수 있습니다. 이거. 이게 약간 법률 용어 지문인데 그 A 지문을 좀 잘 읽어야 돼요. 그래서 A 지문에 보면 아이씨 진짜 뭐 너덜너덜 한거 없어. 자, 마지막 질문에 조금만. 아이씨, 이걸로 보자, 그냥. 맨 처음 뭐가 나와요? 과태료가 나와요. 과태료. 얘는 누가 부과하는 거예요? 써 있는데, 여기. 누가 부과하면? 행정청이 부과하는 거, 이거는 행정청이 부과하는 거죠. 행정청. 그쵸? 과징금이 맨 처음에 나오네. 미안해. 과징금이 맨 처음에 나오죠. 과징금이란 그래서 금전적 제재. 그래서 과징금은 형벌로서의 금전적 제재인 벌금과 유사합니다. 자, 벌금은 누가 부려요? 이거는? 그렇지. 이거는 형벌이에요. 형벌. 형벌이니까. 그렇지. 이거는 사법부에서 하는 거야. 알겠어요? 이거는 행정부, 행정청 그러지 말고 행정부에서 하는 거고 입법, 행정, 사법, 상권 분립은 알죠? 그래서 사법부에서 하는 거. 그래서 이게 명칭이 다른 거야. 이건 과태료고 얘는 벌금 사법부에서 하는 거예요. 호적에 줄 가는 건 어느 거? 벌금이에요. 이건 호적에 줄 가요. 알겠어요? 얘는 단순한 그냥 뭐 돈 내고 치우는 거. 알겠어요? 이건 기록이 안 남고 이건 기록에 남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기 시험에는 안 나와 있는데 여기 본문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이 형벌 중에서 제일 높은 게 뭐예요? 사형이에요. 알겠어요? 그 다음 그 밑에가 뭐예요? 갇혀있으면서 일하는 거죠. 징역이죠. 갇혀있기만 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금고라고 그래요. 이거 3학년, 2학년이나 저기 그 정법하는 학생들은 좀 잘 알던데. 그래서 사형, 징역, 금고. 그 다음 밑에가 뭐예요? 벌금, 부류, 과료, 몰수 뭐 이렇게 돼요. 벌구, 과벌 뭐 이렇게 외우는데 이런 거 외우냐고? 야, 심심해서. 그래서 이 부류는 이제 유시장 같은 데 잠깐 있는 거고 과료, 몰수 뭐 이렇게 과료하고 과태료하고 또 틀려요. 알겠어요? 그래서 과태료는 행정부에서 하는 거고 벌금은 형벌인데 사법부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뭐가 나와 있어? 과징금이라는 게 나와 있죠. 이게 이제 문제인데 과징금. 그래서 특정 법령을 위반하여는 불법적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서 보관한다. 또한 경미한 형사사범에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얘는 누가 한다고요? 특정 법령 위반해서 아니 쭉 나온 게 요거야. 과태료는 행정부, 벌금은 형벌, 그 다음에 과징금, 맨 마지막에 세 번째 줄. 과징금은 목적과 성격이 형벌과 다름으로 동일한 위반에 대해서 형벌과 별도로 부과할 수 있으며 위반 행위자가 행정처분에 불복할 때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얘는 뭐 한다고요? 형벌을 대신해요. 형벌을 약간 대신하는 측면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얘는 형벌도 아니고 행정부에서 이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니고 약간 중간적 성격인데 형벌을 대신하는 측면도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뭐라고? 과태료하고 좀 비슷하죠. 다 읽어야 되나 이거?
과태료는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에 부과하고 경미한 형사사범을 범죄자로 만들기 위해서 부과하는 법령, 과징금은 특정 법령을 위반해서 불법적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서 부과한다. 그래서 경미한 형사사범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경우 행정청에서 우선 부과한 후에 최종적으로 사법기관의 재판을, 얘는 어디로 간다고요? 경미한 형사사범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잠깐만. 경미한 형사사범의 과태료. 이게 약간 과징금 같은 성격인데, 경미한 그 부분만 잠깐 다시 좀 써놓을게요. 이게 경미한 형사사범에게 부과하는, 경미한 형사사범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요게 좀 말이 좀 이상해. 과태료는 기본적으로 어디서 하는 거라고? 행정부에서 하는 건데 형사사범이잖아.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는 어디서 하는데? 행정처에서 하는데, 행정부에서 하는데 안 되면 어디로 가요? 그렇지, 사법기관까지 가는 거예요. 얘는 또 얘만 그래가지고 얘는 이렇게 가는 거고, 기본적으로 과태료는 행정부, 벌금은 사법부, 과징금은 형벌을 대신하는 측면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요 말이 있는데 과태료인데 경미한 형사사범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여긴 쉬워요. 두 개죠. 무슨 과징금? 과징금을 두 개로 나누고 있는데 밑으로 빼가지고 경제적 이익 환수 과징금이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면 뭐가 있어요? 오른쪽 페이지로 가면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이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둘, 넷, 여섯, 일곱 번째 줄에 보면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이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다 이거에 대한 뭐야? 설명들이, 알겠어요? 아, 이 지문이 좀 어렵긴 했는데, 그래서 9번 A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대충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이게 지금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게 이렇게 되는데, A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걸 찾아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A가 이 부분이잖아요. 여기 이 부분이잖아요. 지금까지 본 거. 여기 A인데, 행정청은 동일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 벌금과 과징금 모두를 부과할 수 있다. 아니죠. 행정청은 뭐만 할 수 있어요? 과징금만 할 수 있어요. 벌금 안 돼요. 알겠어요? 벌금은 어디다만 할 수 있어요? 사법부에서만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1번 틀렸고, 2번 행정청은 경미한 형사사범이 형벌의 부사가 대상이 않도록. 그렇죠. 이게 지금 이거잖아. 이거 여기 이 문장이잖아. 행정청이 경미한 형사사범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답이고요. 그 다음 3번 행정청은 특정 법령을 위반하여 얻은 불법적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과태료가 아니고 뭘 부과해요? 과징금을 부과하죠. 과징금을. 오케이? 그 다음에 4번 행정청은 경미한 행정법규를 위반한 행위자에게 행동물로서의 금전적 제재. 아니죠. 형벌이 나오면 누구야? 무조건? 사법부예요. 행정청이 안 돼요. 알겠어요? 그 다음 5번 행정청은 과징금의 목적이 형벌과 동일하기 때문에, 과징금의 목적은 형벌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죠? 과징금의 목적은 형벌과 동일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사법기관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 사법기관의 재판을 거쳐야 돼. 알겠어요? 다 틀렸어요. 답은 몇 번이? 2번이에요. 그 다음 35번 윗글에 대한 이해로 틀린 거 골라라 이렇게 돼 있는데, 뭐 틀린 거 뭐 답만 볼게요. 이것도 그만할까? 나도 피곤한 것 같은데. 자, 여기 35번에 4번에 볼게요. 본래적 의미 4번이 답인데, 잠깐만,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돼 있는데, 아씨 갑자기 지금 4번이 답이죠. 본래적 의미의 과징금과 달리 변형된 과징금에 대해서는
위반 행위자가 행정처분에 불복할 때 이게 왜 안 보이지? 잠깐만. 여기 있는데 여기 경제적 이익 환수 과징금에 보면 거기 그 바로 밑에 줄에 보면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의 성격과 부당 또는 불법적 이익을 환수하거나 받다. 아 그렇죠. 여기에 두 가지 성격이 있는데 제재로서의 성격 하나하고 뭐 환수로서의 성격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오케이? 이게 바로 무슨 성격이라고? 얘가 바로 두 번째 게 얘가 이제 본래적 특징이라고 돼 있어요. 얘가 본래의 의미의 과징금입니다. 오케이? 본문에 그렇게 써 있잖아. 그래서 이 유형의 과징금은 불법적 이익의 환수를 목적으로 한 기존의 몰수 추징 제도가 복잡한 형사 절차로 인해 그렇죠. 이 형사 절차, 이 벌금, 몰수 이런 게 절차가 어렵단 말이 알겠어요? 그래서 이걸 좀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뭐라고 있어? 과징금을 때리는 거 알겠어요? 어디에서? 행정부에서 알겠어요? 네. 그래서 어우씨 잠깐만 이게 변형된 의미고 이게 본래적 의미 이게 본래적 의미고 잠깐만 변형된 과징금 어씨 풀 때는 쉽게 풀었는데 갑자기 지금 얘가 변형된 과징금이네요. 거기 오른쪽에 가보면 미안해. 이게 두 가지 성격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가보면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이 이 유형의 과징금은 본래적 의미의 과징금의 성격도 띠고 있지만 영업정지 처분을 가름은 대신한다 뭐 이런 말이고요.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면에서 얘가 바로 변형된 과징금이네요. 얘가 변형된 과징금이네요. 그죠? 얘가 변형된 과징금입니다. 그래서 변형된 과징금은 쭉 읽어보면 처분을 선택할 수 없고 공익적 판정에 대한 민원 등의 처분에 결도하면서 행정집행에서 어려움이 처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실제 행정집행의 효율성을 고려해 명시적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과 아니 왜 이게 안 보이지 답이? 어우 35번에 갑자기 지금 답이 안 보이기 시작하네요. 위반 행위자가 행정처분에 불복할 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변형된 과징금에 대해서는 이게 달리가 틀렸구나. 둘 다 제기할 수 있겠네요. 오케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는 말은 어디 나와 있어 이게? A의 맨 마지막 줄에 나와 있죠. 여기 A 부분에 맨 마지막 줄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위반 행위자가 행정처분에 불복할 때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밑에 쭉 읽어보면 행정소송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죠? 안 나오잖아. 안 나온다는 건 결국 이 본래적 의미의 과징금이든 변형된 과징금이든 둘 다 뭘 할 수 있다는 거야?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가 틀린 거예요? 달리가 틀렸네요. 달리가. 얘도 뭘 할 수 있고 행정소송을 할 수 있고 거기 A 맨 마지막 줄에 보면 A 맨 마지막 줄에 보면 위반 행위자가 행정처분에 불복할 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과징금 전체 이 과징금은 행정소송을 불복할 때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과징금은 이 두 개가 있는데 본래적 의미가 있고 변형된 게 있는데 본래적 의미의 과징금과 달리 변형된 과징금에 대해서는 위반 행위자가 행정처분에 불복할 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달리가 틀렸네요. 달리가 둘 다 뭐예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이기만 하면. 여기 A 밑으로 행정소송이란 말이 또 안 나오잖아. 나와요? 행정소송이란 말이? 안 나오잖아. 그러면은 얘하고 얘를 구별해가지고 행정소송을 얘만 할 수 있고 얘는 못한다 이런 걸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이것도 까다롭네. 다시 보니까 다 읽어서 풀어야 되네. 이거는 뭐 부분만 가지고 풀 수가 없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36번이 이게 1위 문제인데 오답률 1위에요. 이게 36번이. A, B에 대한 추론으로 틀린 걸 골라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1인데 여기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의 성격에 대한 얘기죠.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의 성격이 얘는 뭐라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본래적 의미도 있지만 뭐도 있다고 그랬어? 본래적 의미도 있지만 변형된 과징금. 이건 변형된 과징금이라는 건 뭐예요? 원래의 영업정지 처분을 가름한다라고 돼 있어요. 가름한다. 자, 영업정지를 당하는 게 더 주인 입장에서 힘든 거예요? 돈 내는 게 힘든 거예요? 정지당하는 게 더 힘든 거잖아? 이게 더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영업정지 당하는 게 뭐냐면 무슨 미성년자 술집 출입하고 이런 거면은 이제 영업정지 당하잖아요. 그럼 영업정지를 당할래? 돈 낼래? 그럼 대부분의 업주들이 뭘 선택해? 그렇지. 돈 내는 걸 선택한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본래적 의미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제재가 아니지. 아이씨, 헷갈려. 본래적 의미가 제재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제재가 아니고 경제적 박탈. 왼쪽에 보면 나와 있는데 자, 다시. 그래서 여기가 1위가 좀 그래서 A가 뭐예요? A가 위반 행위에 대해서 처분의 명시적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 처분의 뭐를 하더라고? 선택권을 부여해라라는 주장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공익적 성격이 적은 것도 거기 써있잖아요. 공익적 성격이 적은 영업이 처분받은 영업정지에 대해서도 과징금. 공익적 성격이 그러니까 원래는 과징금을 어디다가 매긴다는 거예요? 원래는 과징금은 어디다 먹여야 돼? 원래는 과징금은 대부분은 영업정지를 하는 게 맞고 원래는 어디다 하는 거야 이거는? 그렇지. 공익적 성격이 있어야지 과징금을 매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지? 근데 지금 여기 공익적 성격이 아닌 것도
아닌 것도 뭐 하라는 거야? 과징금 해줘라 이렇게 하는 거지. 과징금을 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공익적 성격이 아닌 것도 과징금을 해준다라는 건 좀 더 처분을 좀 관대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처분 선택권도 마찬가지죠. 이거 두 개 중에 뭘 낼래? 과징금을 낼래? 영업정지를 할래? 처분 선택권을 준다는 것도 좀 관대하게 해주는 거잖아. 둘 다 뭐야? 관대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정도 잠깐 보고 선택지 잠깐 보면 영업정지 처분과 과징금 부과는 대등한 제재수단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반 행위자가 처분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견해는 A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과 과징금보다는 대등한 제재수단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위반 행위자가 처분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견해는 A에 대한 찬성 입장이다. 위반 행위자에게 처분을 선택할 수 있다. A. 영업정지 처분과 과징금 부과가 대등한 제재 수준이냐? 영업정지 처분과 과징금 부과가 왜 대등한 제재 수단이야? 그렇죠. 이걸 대등하다고 보면은 결국 뭘 주면 돼? 처분 선택권을 주면 돼. 그죠? 1번은 맞지. 2번. 공익성의 범위를 넓게 적용해서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영업정지 처분의 제재 효과를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은 A에 대해서 찬성하는 거지. 선택 처분권을 주는 걸. 그래서 답이 몇 번이에요? 2번인 거죠. 서서 다시 풀려니까. 아니, 앉아서 풀 때는 그냥 이거 두 개 나눠가지고 이거하고 이거 성격이 같냐 다르냐 이렇게 따져갖고 풀면 되는데, 서서 풀리니까 다시 왔다 갔다 하니까 힘드네요. 반대 입장이 아니고 뭐예요? 찬성 입장이. 알겠어요? 네. 답은 2번입니다. 37번은 위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틀린 거 골라라. A 약국은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품 판매하다가 적발되어 행정처분으로 정지. 약사 아닌 사람. 그래서 영업정지 처분을 가름하여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약사법의 규정을 근거로 약사법 시행령에 따라 900만 원의 과징금을 산정해서 통지받는 날부터 60일 분할 납부. 자, 틀린 거 고르라고 그랬는데 1억 원은 영업자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에 상한해. 그렇죠. 1억 원 상한하게 때렸고. 2번 영업자가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기 위해서는 통지를 받을 날부터 50일 이내에 분할 납부를 행정청에 신청해야겠군. 왜 50일이야? 10일 전까지 문서로 보내야 돼. 그러네. 왼쪽에 네 번째 줄에 맞죠. 10일 전까지. 그러니까 50일 맞고. 그 다음 3번 행정청에서는 영업자의 민원을 수용해서 경영학과에 따른 경제적 손해를 근거로 아니지. 경영학과에 따른 경제적 손해는 뭐예요? 이건 분할 납부로 가는 거지. 이게 900만 원 부과하고 경영학과하고는 상관없잖아. 이거 900만 원 왜 때렸어요? 그냥 과징금으로 때린 거죠. 이건 경영학과에 따른 경제적 손해가 아니고 그냥 과징금을 때문에. 경영학과에 따른 경제적 손해를 근거로 뭘 신청했어? 분할 납부를 신청했지. 900만 원의 과징금을 산정한 건 아니죠. 답은 몇 번이에요? 3번이 됩니다. 여기서 좀 버벅거리네. 자, 고생들 하셨고요.
예. 저기 정시 보는 학생들은 뭐 지금부터 어찌됐든 문법을 좀 정리를 좀 열심히 해놓으세요. 그래야 이제 내년에 좀 편하고. 그다음에 이제 3학년 때 이제 습득하고 요거 이제 좀 열심히 하면 시간 줄이는 건 좀 있으니까 지금은 한 문제를 풀어도 뭐라고요? 내가 왜 틀렸는지 잘 복습을 하세요. 알겠어요?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